암호화폐 시장이 옆구리 터진 김밥처럼 이렇게 줄줄 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나날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벡트의 개장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12월 12일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사람들이 믿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미루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출시를 연기한 것은 준비 작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하락장이 지속이 되자 준비 작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것은 제가 아까 리플 영상을 만들 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인터뷰 자료인데, 리플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공유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이제 그렇게 머지 않은 날이죠. 1월 24일, 2019년 1월 24일에 한 달 정도 미뤄서 개장을 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요구와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코인도 이렇게 선물 시장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지금 시간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벡트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퍼붓은 돈이 얼만데 그냥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벡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가 돈을 많이 때려 박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본전 뽑을 거예요. 본전 이상을 뽑아 먹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 때 깜빡깜빡 하는데, 제 영상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절대로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본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이자 장외거래로, 이제 큰 장외거래로 알려져 있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CEO가 비트코인 지금 가격의 급락은 초기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매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 초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초기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대규모 매도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초기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각을 최근 비트코인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락의 원인인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죠. 그리고 또한 이제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기한 벡트도 약간 추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구리 터진 김밥 현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그리고 기름, 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에 그 음모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리셋이라는 음모론이었죠. 전부 다 초기화시키고 새로 가겠다, 이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래가지고. 자, 이런 와중에 암호화폐 전용 쇼핑몰 이빗몰이 오픈을 하였습니다. 마진 50% 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호화폐 전용 쇼핑몰이 문을 열었고, 이제 국내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에 상장되어 있는 140여 종류의 암호화폐가 이빗몰 결제 모듈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즉 마진의 최대 50%까지 판매 가격에서 할인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생수로 선택하세요. 요리를 담는 시간이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가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원을 하는 암호화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빗몰 창업자 어떤 심정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비트메인이 공동 CEO 우지안이 지주 회사인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이사회에서 퇴출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입지가 약해지고 있고 퇴출을 당했다. 그것마저 뻥이랍니다. 도대체가 이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는 우지안이 어떤 글을 남겨놓고 그것도 뻥이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퇴출당한 것 역시 뻥이다, 야구르지,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지안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다 공포감 조성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아무튼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 이슈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팩트 투자가 무엇이냐? 임팩트 투자는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빅 이슈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잡지로서 노숙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구걸하지 않고 잡지를 팔므로써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빅 이슈 잡지가 발간되어서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좋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이자 잡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투자 플랫폼 익스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암호화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 블록체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저 버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 SV 진영을 무너뜨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신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SV 진영, 즉 크레이그의 진영은 자유경제 이념에 반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이는 사토시의 이념과도 거리가 멀다. 그들은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며 우리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면서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징그럽게 싸우는데 그냥 야구바따 같은 거 들고 가서 크레이그 사무실 가서 다 난리를 내버렸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조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한번 이제 시원하게 다 때려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나는 싸움이라면은 한쪽이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로저버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 전쟁은 양측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손해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발목을 잡는 악영향을 초래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너 혼자만 모르고 있었단다. 이 문딩이 같은 자스가 싸우지 말라니까 싸워가지고 개판을 치고. 자, 중국 디펀드 창업자는 앞으로 2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매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수록 더욱 투자하기 좋은 기회다라며 다만 조금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월리우, 이제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죠. 월리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감한 투자자들에게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4,400달러 선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곧 미국 트레이더들이 일어날 시간이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자들은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 우입니다. 월리 아니고. 미안하다 윌리야. 네 이름 잘못 말했다. 자, 다음 소식을 보자면 또 존 메가피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대선 주자로 나설 것이라고 하는 존 메가피의 트윗을 보면은 쌍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패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겁을 먹고 있는데 이 욕을 했어요. 쌍욕을 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이 공시장, 즉 하락장이긴 한데 나는 지금 나이가 73세라서 이런 건 몇 번이나 겪어봤다. 이런 건 별거 아니다. 곧 지나간다. 그러니 걱정 마라. 그리고 이런 하락장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참 다음 대선 주자답게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런 하락장은 앞니빨이 없는 사창가의 여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앞니빨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문장 마지막 역시 쌍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신발 진정하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욕 안 했어요.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에서부터 들려오는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관련 기초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에 그게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사용 및 분산 원장 기술을 인도 금융업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사용을 위한 기초 프레임 작업을 위해 이제 열심히 규제 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도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은 새로운 자금 유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돼서 이제 활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월 말이기 때문에,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말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NBC 미국의 채널이죠. 거기에 패스트머니 진행자인 렌 뉴너, 여기는 노이너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닥이 가깝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긴 약세장을 견뎌왔지만 아직 패닉셀이나 커피줄레이션, 즉 투자자들이 수익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을 보진 못했다. 최근 며칠간 우리 투자자들은 분명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 다만 바닥이 가깝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 지금이 바닥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린 몇몇 나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런 시간에 오히려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승부사다, 혹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벌써 돈을 많이 넣으신 분들은 이제 그럴 여력이 없으시겠지만은 이 시간에 이제 더 추매를 하시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이터에서 말하기를 영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급락 때문에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압박을 완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 관련 규제 압박을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나친 규제와 압박을 위한 급진적인 조치가 투자 및 금융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FCA, 즉 영국 정부 및 금융당국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정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렇게 규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틀이 갖춰지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뉴스를 항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어느 나라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더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테더가 비트코인 시세 조작에 관련이 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테더를 통한 트레이더들의 시세 조작이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DT를 통한 비트코인 시세 조작 의혹은 일부 경제학자들과 트레이더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주장으로 앞서 테더사 및 비트파이넥스 최고 경영자인 JL 반 데르벨데는 이 같은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일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있었던 불장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테더사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최근에 SEC가 이제 더 강하게 ICO를 압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가 되는 것은 좋은데 좀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꽉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하드웨어 원래 트레저 중국산 짭퉁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하락장 때문에 심란한데 이제 중국에서 트레저, 좀 유명한 이제 나노레저 S와 함께 유명한 하드웨어 월렛인데 이것을 또 짝퉁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짝퉁 잘못 썼다가 암호화폐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트레저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의하시기를 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한 분이 국산 어떤 암호화폐 지갑을 썼다가, 하드웨어 지갑을 썼다가 암호화폐가 다 사라졌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좀 중요한 부품을 사실 때는 제대로 된 메이저 그 급을 사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이게 백업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백업과 개인 프라이빗 키만 있으면 언제든지 암호화폐를 되살릴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지갑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80.68%가 증가를 했고,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162.79%가 증가,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는 30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패닉 걸려가지고 파느라 바빠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계의 악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스틴 선이 사실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굉장한 팬이라고 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여러분도 아실만한 분은 아시다시피 NBA에서 크게 활약을 했었던 농구 선수죠.
또한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농구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탁월한 투자가로서 그런 면모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스틴 선이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 1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니트론 서밋이 있는데, 이것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초청을 했고 특별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또 시간을 가지고 스피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저스틴 선이 굉장히 만나 뵙게 되어서 혹은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클린턴을 이제 스피치 연사로 초청을 해서 관심을 받았다면은 트론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이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솔직히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마케팅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ATM 기기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 있는 곳이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멋있게 생겼죠? 옆에는 꽤 오래된 현금 인출기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트코인. 카페에 있는 그런 비트코인 ATM 기계라고 하네요. 자, 다음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비트코인 ATM 딱 써있죠. 이 기계의 좀 훌륭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암호화폐를 살 수 있는지 정말 자세하고 간단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제 보고 따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홀 복도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비트코인 ATM 기계입니다. 뒤에는 산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산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ATM 기계.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에어코인이라고 하죠. 이 에어코인도 이렇게 수집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또한 어색하게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설정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3개국에 있는 ATM 기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막 목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ATM 기계가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은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드리자면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고 또 털고 한 번 더 털고 꽉 쥐어짜서 빨래 짜듯이 쫙쫙 털어내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를 꼭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나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